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재테크 고급 정보를 이야기해주는 북두칠성입니다. 2020년 9월 5일 67번째 시간은 한남 2구역 뚜껑 열렸다 라는 내용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남 2구역이 드디어 뚜껑이 열렸습니다. 열불 나는 뚜껑이 아니라 사업계획 내용에 대한 정보가 드디어 어느 정도 오픈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한남 2구역의 사업계획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터치를 간단하게 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건축심의 통과한 한남 2구역의 건축 조감도 그런 예시 그림입니다. 첫 번째, 한남 2구역의 그동안의 사업 진행의 주요 이슈를 말씀드려 보면은요, 한남 2구역은 촉진계획 변경 승인이 작년도 11월에 이제 승인이 됐고요. 서울시로부터 건축심의 통과가 된 것은 지난달 8월 11일 날 됐고요. 통과된 이제 건축심의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하면은 용적률은 195.96%고 건폐율은 32.92%, 최고 층수는 14층까지 이렇게 지을 수 있게 됩니다. 한남 2구역의 전체적인 공동주택 세대수는 1537세대가 되고요. 그 중에 분양 세대수는 1299세대이고 임대주택 세대수는 238세대입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비율은 전체 세대수 대비 15.48%가 되겠습니다. 현재 한남 2구역 조합에서는 9월 23일 이전에 사업시행 인가 신청을 용산구청에 하기 위해서 매우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남 2구역의 사업시행 인가 신청과 관련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 사업시행 계획서 안에 대해서 대의원회가 이제 어제 9월 4일 개최가 됐고 의결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총회 개최가 다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9월 19일 2시에 조합사무실 이태원동에 있는 태광빌딩 3층 조합사무실 건물에서 임시총회가 이제 개최가 될 예정으로 조합원들한테 관련된 이제 문서 서류가 다 배포가 됐고요. 아마 이제 상당수의 조합원들은 받아보셨을 겁니다. 임시총회의 핵심적인 안건은 두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 시행계획서 안에 대한 이제 의결 통과를 이제 한다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임시총회의 안건이 사업 시행계획서 안에 대한 의결이기 때문에 정족수에 대한 이제 조건이 있는데 조합원의 20% 이상이 직접 참석을 해야 됩니다. 현장에 직접 참석을 해야 되고 또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지 이 안건이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조합원분들은 그동안에 많이 이제 정기총회 같은 것과는 좀 차별적으로 이번에는 중요한 사업 시행인가와 관련된 임시총회이기 때문에 20% 이상, 즉 가능하면은 직접 총회에 참석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9월 23일 이전에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을 하여야지 임대주택 의무 비율 상향이라는 것이 없이 기존의 임대주택 비율인 15% 내외 그것대로 사업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9월 19일 날 진행하는 이 총회에서 반드시 사업 시행계획서 그 안건을 통과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이 이제 조합원들께 이제 배포한 사업 시행 계획서 안의 이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엑셀로 제가 작성한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글씨가 좀 작아 보이는데요. 한번 이해를 해주시고, 첫 번째가 이제 추정 비례율 산정을 이제 했습니다. 단위는 이제 1,000원 단위고요. 종후자산, 사업비, 종전자산, 비례율 이러한 네 가지 이제 용어가 있는데, 종후자산이라는 것은 이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과연 얼마가 되느냐라는 것이고요. 사업비라는 것은 이 한남 2구역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처음부터 끝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대한 것이 이 사업비라는 항목이고, 종전자산이라는 것은 조합원들 혹은 토지 등 소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건의 감정평가액이 얼마가 되느냐라는 의미가 종전자산이라는 것입니다. 비례율이라는 것은 밑에 수식을 표현을 했지만 종후자산 빼기 사업비, 종후자산 빼기 사업비라는 것을 종전자산인 감정평가액으로 나눈 것을 이제 비례율이라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종후자산, 즉 분양수입은 이 사업을 통한 한남 2구역의 전체적인 분양수입은 1,000원 단위이기 때문에 1.899조, 즉 1.9조 원 정도가 총 분양 수입, 인컴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라는 것은 이제 비용인데, 사업비 안에는 공사비, 보상비, 이러한 항목들이 있고, 전체적인 사업비의 총액은 9,480억, 즉 9,500억 원 정도가 한남 2구역의 총 사업비가 되는 것이고, 종전자산이라는 것은 전체 조합원들 및 토지 등 소유자들이 갖고 있는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9,040억 원 정도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율은 아래 수식대로 계산을 하게 되면 비례율은 105.09% 정도로 일단 한남 2구역 조합에서는 이렇게 사업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파란색으로는 그냥 참조 관점에서 제가 표현을 해 본 것인데요. 한남 2구역의 구역의 땅의 전체적인 면적은 11만 5천 제곱미터, 평으로 환산을 한다면 34,789평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 한 평당 도대체 감정평가액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됐는지를 살펴보면, 전체 감정평가액이 9,040억에서 땅 34,789평을 나누게 되면 땅 한 평당 평균적 감정평가액은 약 2,600만 원 정도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 2,600만 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하게 그냥 일반화시켜서 땅 한 평당 감정평가액의 평균치가 이렇다는 얘기고요. 실제 조합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건의 종류 형태는 다양합니다. 단독주택도 있고, 다세대 주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예를 들면,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땅 한 평당 이런 감정평가액은 이런 2,600만원 이런 개념보다는 한참 더 높게 책정이 될 것입니다. 단순하게 2,600만원이라는 숫자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땅 한 평당 평균치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지 면적은 이제 한남 2구역의 이제 땅 면적은 11만 5천 제곱미터, 평으로 환산을 한다라고 하면 34,789평이고요. 아직 배포된 책자에서는 평형별 건립 세대수라든가 혹은 건축되는 전체적인 연면적 같은 내용은 기재된 것이 아직은 없습니다. 나중에 실질적으로 사업시행 인가 신청을 구청으로 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열람 공고되면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밑에 숫자는 이건 이제 한남 3구역의 어떤 내용인데, 한남 3구역은 땅 면적이 38만 6천 제곱미터고, 평으로 환산하면 약 11만 6,800평 정도다라는 의미입니다. 비교 차원에서 한번 해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남 2구역의 사업비 추정액을 조합비 배포한 책자에서는 어떻게 언급이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요. 사업비의 항목은 크게 종류가 1, 2, 3, 4서부터 해서 9개 항목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조사 측량비가 1000만, 10만, 100만, 1000만억, 10억, 15억 정도고요. 설계비가 56억, 감리비가 80억, 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비가 35억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총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렇게 1% 안짝으로 미미한 상태죠. 그 다음에 사업비에서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이제 공사비가 되는데요. 공사비는 전체적으로 5,900억 원 정도로 지금 책정을 하였고요. 이 중에 건축 시설 공사비, 실질적인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건축비가 5,300억, 그 다음에 기반시설이 590억, 또 제반 가스, 전기 그런 인입 비용과 관련된 것이 한 7억 정도 해서 전체적인 공사비는 약 5,900억 정도가 돼가지고 총 사업비에서 약 6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비라고 해서 국공유지 불하, 또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보상, 또 영업손실 보상, 주거이전 보상, 이런 보상비가 1650억 정도로 한 17% 정도를 차지한다는 얘기고요. 관리비가 이런 추진위 혹은 조합, 운영비라든가 총회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1%보다 조금 아래에 있고요. 그 다음에 부대경비라고 해서 이제 외주 용역비라든가 각종 분담금 또 제세 공과금 이런 것이 있는데 외주 용역비 같은 경우는 항목이 굉장히 많죠. 감정평가 수수료, 범죄 예방, 또 소음, 문화재 조사, 지하 안전 영향, 교통 영향, 환경 영향, 또 성면 조사, 세입자 조사, 지질 조사, 재해 영향성, 이러한 외주 용역 계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진행하는 외주 용역비 항목이 많고, 또 분담금이라고 해서 광역 교통시설 부담, 학교용지, 또 하수도 이러한 관에다가 내야 되는 분담금이 있고 제세 공과금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대경비는 총사업 부대경비 총액은 한 420억 원 정도로서 전체 사업비의 한 4.4% 정도를 차지합니다. 기타 경비로서 이렇게 분양 보증 수수료라든가 분양 대행 수수료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예비비라든가 이주비 이자라든가 이렇게 기타 경비가 총 1200억 정도로서 한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총액은 9,480억, 앞장 맨 처음에 추정 비례율에서 요 사업비 9,480억 요 내용과 똑같습니다. 이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정도 코멘트 사항을 제가 한번 표현한 것을 보게 되면은요. 한남 3구역과 이제 비교를 한 내용인데요. 한남 3구역이 이제 사업 시행 계획서를 이제 제출했었을 당시 그 3구역의 평당 공사비 내용과 비교를 해보면은 3구역은 평당 공사비를 500만원으로 딱 500만원으로 추정을 했었습니다. 이 500만원 내에는 철거비는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기타 가산 공사비 같은 것은 포함하지 않은 그런 넘버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근본 한남 2구역의 이제 평당 공사비는 약 520만원 정도로 추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3구역과 동일한 그 개념에서 봤었을 때 3구역은 평당 500만 원인데 2구역은 평당 520만 원 정도로서 약간 더 높게 혹은 뭐 약간 더 뭐 고급화 시킨다라고 할까요? 이렇게 약간 이제 공사비가 2구역이 약간 더 높다라고 분석이 됩니다. 마지막 엑셀은 이제 개별 분담금 추정이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조합에서 이제 배포한 책자를 보면은 뭐 깨알 같은 글씨로 돼가지고 잘 이게 눈여겨보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요약을 해드린다라고 이제 해보면은요. 적용 비례율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105.08%고요. 추정되는 종전가액, 조합원들마다 종전가액, 감정평가액이 이제 다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시뮬레이션은 이제 사례를 들어본 겁니다. 5억, 7억, 10억, 12억, 이렇게 20억까지, 자기의 이제 감정평가액이 이제 얼마일 때, 그 다음에 예상 권리가액은 이렇게 종전가액에다가 이제 비례율을 곱하게 되는 것이 이제 권리가액인데, 권리가액은 이렇게 조금 더 감정평가액보다 높게 이제 나온다라는 것이고요. 왼쪽에 이제 38A서부터 쭉 나온 것이 이제 평형 타입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설명하는 건데요. 38A부터 38제곱미터라는 얘기죠. 아마 이렇게 38, 뭐 42, 45, 49, 뭐 이러한 것들 아마 임대주택이 아니겠는가 이제 싶은데 정확한 것은 확인 자료를 보면 확인하기가 좀 곤란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작은 것서부터 해서 59제곱미터라는 것이 우리가 속칭 이제 25평형, 25평형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또 74A라는 것은 우리가 28평형 뭐 그런 것으로 보여지고 84라는 것이 33평형 그런 것이고요. 또 보다 보면 여기 뭐 70TA라는 것이 T자는 아마 테라스의 약자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테라스 하우스도 이렇게 이러한 평형 사이즈에서도 테라스 하우스가 있다는 얘기고요. 테라스가 있고 또 보다 보면은 이제 사이즈가 이렇게 뭐 135, 114 뭐 이렇게 이제 중대형 평수도 있다는 얘기고 이렇게 뭐 114 PHA 같은 경우는 아마 이게 이제 펜트하우스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펜트하우스. 또 150제곱미터짜리도 펜트하우스가 좀 있는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봤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조합원들마다 본인의 이제 종전가액, 감정평가액과 예상 권리가액을 클린업 시스템에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의 이제 감정평가액이 10억 정도 되는 사람, 즉 그러면은 본인의 이제 권리가액은 이 비례율을 곱하면 10억 5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 보게 되면은 노란색으로 제가 하나 사례를 예를 들면 이런 거 10억의 감정평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84TA 즉 33평형 테라스하우스를 이제 신청하게 된다라고 하면은요 84TA의 조합원 분양 가격은 요 왼쪽에 13억 3,200만 원이란 얘기입니다. 33평의 테라스하우스의 조합원 분양 가격은 13억 3,200만 원인데 자기가 10억 감정평가를 받은 사람이 만약에 이 84TA를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됐다라고 할 경우 추가 분담금은 약 2억 8천만 원 정도를 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감정평가액에 따라서 어떠한 평형을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이 추가 분담금을 얼마를 내느냐 혹은 환급을 얼마를 받느냐라는 것을 이 테이블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다시 파워포인트 자료로 돌아와서
마지막 이제 북두칠성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한남 2구역은 사업시행 인가 신청을 9월 23일 이전에 신청할 수 있으리라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9월 23일 이전에 신청을 하게 되면 구청에서 특별한 일이 없이 접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임대주택 의무 비율 상향은 해당 사항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클린업 시스템을 통해서 조합원들은 본인의 감정평가액, 종전자산이라든가 권리가액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으며 희망평형 신청을 하게 될 경우 추가 분담금이나 환급금이 어느 정도일지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근본에 확인하는 클린업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 감정평가액이라는 것은 적당한 보정률을 활용한 그 숫자로서 향후 관리 처분을 할 때 구속력이 있게 진행될 그 감정평가액의 숫자와는 상당히 괴리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업시행 인가를 득하는 시점은 빠르면 내년 상반기 정도일 수가 있고요. 북두칠성이 이제 추정하기로는 좀 더 이제 현실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내년 하반기 정도에 사업시행 인가를 득하지 않겠는가 추정을 해 봅니다. 이렇게 사업시행 인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교육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 또 재해영향평가, 공원조성심의, 무상양도 국공유지에 대한 합의와 같은 다양한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한 사업의 전체적인 계획들이 확정이 어느 정도는 되어야지 이제 관에서 구청에서 사업 시행 인가를 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그 내용들을 다 합의 확정시키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이제 꽤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북두칠성은 내년 하반기 정도에 사업 시행 인가를 득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예상을 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남 2구역의 전체적인 이제 어떤 그 사업 진행 속도 측면에서 한남 3구역보다 한남 2구역은 이제 물리적 관점에서는 약 2년 정도 느린 상태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지만 한남 2구역은 그동안에 이제 사업 진척에 발목을 잡았던 보강초등학교에 대한 문제라든가 또 구역의 북쪽 지역 이태원 쪽의 구역에서 재척하는 문제라든가 그 두 가지 관점이 이제 어느 정도는 좀 클리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 진척을 시키는데 어떤 뭐 크리티컬하게 발목을 잡을 그런 이슈들이 두드러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측면 때문에 사업 한남 2구역의 그 사업 시간은 변동성은 꽤 있을 수 있다. 좀 더 빨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한남 2구역이 다다음 주 9월 19일 진행될 임시총회를 통해 가지고 사업 시행 인가와 관련된 의결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사업 시행 계획서의 그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상 2020년 9월 5일 부동산 재테크 고급 정보를 이야기해주는 북두칠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